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이지민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강남역 근처의 좁은 골목에 서서 손에 든 낡은 일기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10년 전 그녀가 뉴욕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 사랑, 꿈, 그리고 자신이 적혀 있었다. 이지민은 30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늘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한때 뉴욕에서 자유로웠다. 그곳에서 만난 첫사랑, 수연과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수연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를 보여준 여성이었지만 그 사랑은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편견 속에서 부서졌다. 이지민은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감정을 묻었다. 사랑은 그녀에게 사치였다. 그날 밤, 강남의 클럽에서 그녀는 최하린을 만났다. 하린은 28세, 한국계 미국인 상속녀로 뉴욕의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여성이었다. 금발로 염색한 긴 머리, 가죽 재킷, 그리고 도발적인 미소. 하린은 이지민의 단단한 세계를 단번에 흔들었다. 너, 왜 그렇게 굳어 있어? 하린이 웃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유로웠고 이지민은 그 자유가 두렵고도 매혹적이었다. 하린은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규칙과 틀에 얽매이는 삶을 거부했다. 그녀는 클럽에서 춤추고 사람들과 웃으며 세상의 모든 규범을 무시했다. 이지민은 그런 하린을 경계했다. 저랑은 안 맞아요. 이지민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하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내가 맞춰줄게. 그녀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며 이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지민의 심장이 뛰었다. 하린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이지민이 잊고 싶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지민은 알았다. 하린 같은 사람은 그녀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다. 상속녀이자 자유로운 영혼인 하린은 이지민의 단단한 방패를 부술 뿐이었다. 며칠 뒤, 이지민은 우연히 하린과 다시 마주쳤다. 하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내 생각했지? 하린의 말에 이지민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하린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하린은 이지민에게 다가갔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겉으론 차갑지만 안에 불꽃이 있어. 이지민은 하린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뉴욕에서의 상처를 떠올렸다. 수연과의 사랑이 어떻게 그녀를 망가뜨렸는지. 하지만 하린은 수연과 달랐다. 하린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 나랑 같이 세상 바꿀래? 그 말은 이지민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린은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틀을 깨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지민은 그런 하린에게 끌리면서도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다. 며칠 동안 하린은 이지민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지민을 예술 전시회에 데려가고 한강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은 이지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뉴욕에서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상속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하린은 단호히 말했다. 이지민은 하린의 말에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하린의 자유로운 영혼에 끌리면서도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하린에게 말했다. 여긴 뉴욕이 아니야. 여기선 우리 같은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바꾸면 되지? 그 순간
이지민은 하린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알았다. 하린은 단순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이지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이지민은 하린과 함께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린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하린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하린은 그런 이지민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너를 지킬게,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지민은 알았다. 하린의 자신감은 뉴욕에서 자란 자유로운 영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벽이었다. 어느 날 하린은 이지민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의 사옥으로 초대했다. 하린의 아버지 최태현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이지민은 긴장한 채로 하린을 따라갔다. 사옥의 화려한 로비와 냉정한 직원들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하린은 그런 이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 그냥 나를 믿어. 하지만 그곳에서 이지민은 하린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하린은 아버지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상속녀로 변했다. 최 회장은 이지민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린이 친구를 데려오는 건 드문 일이야. 당신은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이지민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린이 대신 나섰다. 아빠, 이지민은 내 친구야. 중요한 사람이야. 이 최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린, 내가 뭘 하든 가족의 명예를 잊지 마. 그날 밤 이지민은 하린에게 물었다. 너 정말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너희 가족은 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이지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하린의 아버지는 하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 하린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지민은 하린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하린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너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하린은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너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은 이지민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하린의 선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사회,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뒤흔들 결정이었다. 한편 이지민의 과거도 그녀를 괴롭혔다. 수연과의 사랑이 실패로 끝난 이후 이지민은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하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나를 망가뜨렸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하린은 이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망가진 게 아니야? 너는 아직도 빛나고 있어? 내가 그걸 보여줄게. 하린의 말은 이지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회장은 하린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의 재정적 지원을 끊었다. 하린은 갑작스럽게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남겨졌다. 이지민은 하린을 도우려 했지만 그녀의 수입으로는 두 사람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웠다. 하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녀는 이지민에게 물었다. 이지민은 하린을 안으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자유를 가르쳐줬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들은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압박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지민과 하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지민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하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여기가 뉴욕보다 훨씬 좋아. 하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지민은 알았다. 하린의 밝은 미소 뒤에는 가족과의 갈등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이지민은 하린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하린은 이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랑 있으면 세상 전부가 내 것 같아. 그 말에 이지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녀는 하린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하린을 다시 통제하려 했다. 그는 하린의 친구들을 통해 그녀의 행방을 알아냈고 이지민의 아파트로 사람들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지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문 앞에는 최 회장의 비서가 서 있었다. 최하린 양, 회장님께서 즉시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린은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비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지민에게 불길한 예감을 주었다. 며칠 뒤 이지민은 직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이지민이 재벌 상속녀랑 엮였대. 그 여자, 동성애자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지민은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하린에게 이 사실을 숨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하린은 이지민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이지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어. 그 말에 하린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는 거야? 이지민은 후회했다. 그녀는 하린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하린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하린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떠나면 너한테 더 나을까? 이지민은 급히 하린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너 없으면 나도 없어. 그들의 대화는 미완으로 끝났다. 그날 밤 하린은 이지민의 곁에서 잠을 잤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지민은 하린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하린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이지민은 하린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이지민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녀를 키웠다. 그들은 이지민이 뉴욕에서 겪은 일을 모르고 있었고 그녀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지민은 하린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지민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하린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지민의 아버지는 분노로 일어섰다.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거야. 하린은 이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지민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지민의 부모님은 하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지민에게 하린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이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하린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너 혼자 아냐? 내가 곁에 있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시련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지민은 알았다. 하린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지민과 하리는 점점 더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갔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민의 직장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심해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상사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지민은 자신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좌절했다. 하리는 이지민을 위로하려 했다. 너 너무 강해.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지민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는 하린에게 말했다.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돈과 배경이 있으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해. 그 말은 하린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린은 이지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지민의 말은 그녀를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다. 내가 너한테 짐이야.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민은 후회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다. 하린은 이지민에게 소리쳤다. 나도 다 포기했어.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버티는 거야. 이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너 사랑해.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지민은 하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지킬 것이라고. 다음 날 이지민은 하린과 함께 지역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처럼 사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이지민에게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희가 버티는 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돼. 그 말은 이지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하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하린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하린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그녀의 이름을 언론에 노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하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이지민에게 물었다. 이지민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싸우는 거야? 두 사람은 최 회장과 맞서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이지민은 자신의 디자인 스킬을 활용해 하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과 그들이 마주한 편견을 공유했다. 이지민은 하린의 도움으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 영상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그들이 겪은 고난을 솔직히 담았다. 영상이 공개된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이지민은 악플에 상처받았지만 하린은 그녀를 다독였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민을 직접 찾아와 경고했다. 내 딸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떠나라. 이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린은 당신 딸이지만 내 사랑이에요.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 회장의 경고는 이지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하린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다. 이지민은 하린에게 말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면 둘 다 잃을지도 몰라. 하린은 이지민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너 지금 포기하자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버렸는데. 이지민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우리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했다.
하리는 이지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은 이지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하린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지민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린과 함께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의 첫 프로젝트는 사랑은 자유다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전시회였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이지민과 하린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젊은 예술가들도 있었고 그들의 사랑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지민은 점점 더 당당해졌다. 그녀는 하린의 곁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수백 명이 그들의 작품을 보러 왔다. 이지민은 자신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만든 설치미술을 선보였다. 그 안에는 그녀와 수연의 이야기, 그리고 하린과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전시회 현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최 회장이었다. 그는 하린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하린은 단호히 거절했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지민과 함께. 최 회장은 분노로 떨며 말했다. 너, 이 선택을 후회할 거야. 하지만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지민은 제 전부예요. 그 순간 이지민은 하린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킬 거예요. 당신이 뭐라 하든.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전시회를 떠났다. 하지만 이지민과 하린은 알았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시회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외국 언론에서도 그들의 용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다. 이지민의 부모님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하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 말은 이지민의 부모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이지민을 떠났지만 이지민은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하린이 있었다. 이지민과 하린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최 회장은 하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그녀의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했다. 하린은 더 이상 재벌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하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됐어. 그녀는 이지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지민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세상 전부를 줬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이지민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하린은 그녀의 곁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도왔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지민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하린은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날, 이지민은 우연히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이제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말했다. 너 정말 용감해졌구나.
나도 너처럼 살고 싶었어. 그 말은 이지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할인은 이지민의 변화를 느끼고 기뻤다. 너 점점 더 빛나고 있어. 그녀는 말했다. 이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이야.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연을 열었다. 이지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하며 말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민과 할인의 스튜디오를 망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의 작업실은 밤중에 파괴되었고 중요한 장비들이 망가졌다. 이지민은 절망에 빠졌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할인은 이지민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들에게 두려운 거야. 할인의 말은 이지민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그들은 스튜디오를 복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지민은 할인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1년 뒤 이지민과 할인은 자신들의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깨는데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당당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할인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모든 재산을 돌려받으려 했다. 할인은 그 소송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잃을 건 아무것도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녀는 이지민에게 말했다. 재판 과정은 힘들었다. 언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과장하며 보도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곁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LGBT 커뮤니티,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한 이들이 그들을 응원했다. 재판날, 이지민은 할인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그 말은 법정 안을 울렸다. 할인은 이지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결국 판사는 할인의 편을 들었다. 최 회장은 소송에서 패했고 할인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상속녀이지 않았지만 이지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지민과 할인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지민은 말했다. 너, 내 인생을 바꿨어.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숨죽이고 살았을 거야.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도 내 인생을 바꿨어. 너는 내 자유야.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운 이야기였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다. 이지민은 자신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리고 할인은 나의 용기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알았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들은 서로를 지킬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회적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었다.